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 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드디어 2020년 1월. 네, 이날이 오고야 말았군요. 저희가 오늘 이 인트로 녹음하는 날짜가 2020년 1월 2일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생생한 이 새해 감성을 전달하려고 특별히 인트로 녹음만 따로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나가는 방송은 저희가 2019년에 녹음했던 방송이지만 오늘 이 인트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2020년 첫 시작입니다. 네, 이제 새해가 되면 늘 똑같은 날이긴 하지만 좀 막 다짐도 하고 바람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마거님 그런 거 혹시? 저는 언제부턴가 새해 다짐이나 이런 거 만들지 않아요. 만들어봤자. 올해도? 네, 올해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오고 이런 거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지.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가 달라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2019년은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든 해였어요. 그래서 2019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2020년 새해는 물론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그런 날이지만 그래도 좀 새롭게 제 마음속으로 시작해보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우리 대박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긴 해요. 새해 다짐 지켜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굳이 하지 않는데 올해는 그래도 알편심을 해서 그런지 운동은 좀 계속 꾸준히 하고 싶다. 그리고 아주 작은 거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내가 해보겠다. 요런 좀 다짐들이 생겨나더라고요. 네. 네. 알편심이 주는 효과였네요. 네,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도 좀 여느 해와는 다르게 한 해를 맞이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2020이라는 숫자가 주는 이 옛날에 그 공상과학소설에 나오는 그 맞아요. 2020년 이라서 더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뭔가 미래에 진입한 것 같은 그런 기분? 네네. 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 힘차게 좀 더 자신을 드러내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편심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 모두의 심리학이 찾아왔습니다. 나 작가님과 곰돌이님에 이어서 삶을 나눠주실 분들을 모셨죠. 네.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네. 알편심의 게스트가 두 분이 등장한 건 최초예요. 최초. 그래서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많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제 미미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두 분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매 한 가지씩은 꼭 시작하고 있는 부부 제제 미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제 미미에서 미미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제를 맡고 있습니다. 아이돌 저리 가라는데요. 네, 네. 그렇죠. 제가 이 두 분을 꼭 모시고 싶어가지고 저희 알편심 게스트 체제 들어갈 때부터 계속 얘기를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좀 인연이 꽤 그래도 길어요. 두 그쵸? 분이 네. 막 신혼부부 냄새가 막 이렇게 날 때 그때 제가 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닐걸요? 그때도 신혼의 냄새는 그래요? 지워진 지 저희는 오래됐. 신혼에서 신혼도 그런 신혼의 지금에 비하면 그때 그래도 좀 풋풋했었어요. 좀 젊었을 때라고. 처음 본 저로서는 지금 되게 풋풋해 보이시는데. 3년 감사합니다. 됐나요? 네. 그때가 벌써. 한 네, 그런 것 같아요. 3 년. 다녀와서였어.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대학생들이 너무 지쳐 있고 뭔가 꿈을 꾸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가 될까 이렇게 좀 찾다가 두 분과 연이 닿았어요. 그래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저도 그 삶에 되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감동을 저희 알편심 청취자분들이랑 함께 나누고 싶어서 또 특별히 이제 새해가 되면 이것저것 이제 좀 새롭게 시작해 볼까 하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에게 좀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또 이분들이 쓰신 책 이야기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제목이 시작은 언제나 네, 옳다잖아요. 제가 네. 시작의 아이콘이죠. 네. 아, 네. 네. 시작만. 마무리는 잘 시작만. 지은 게 없지만 어쨌든 언제나 시작은 시작이 창문이야. 반이니까요. 새해에 그럼요. 어울리시는 분들이네요. 네. 이 두 분의 삶에 대해서 나눌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뭐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이 두 분은 잘 다니던 대기업을 퇴사하고 세계 여행을 떠나서 디지털 노마드의 삶도 살아보고 또 에어비앤비 운영도 하신다고요. 책도 출판하시고 최근에는 앱도 출시하고 굉장히 다양한 일에 도전하면서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뭐 생각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네, 기대가 됩니다. 자, 또 이제 커플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또 로맨스 이야기. 이거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약간 커플. 네, 로맨스 얘기하기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저희가 지금 사이가 굉장히 좋기 아, 때문에 네. 뭐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이제 이혼할 뻔하다가 네. 다시 이제 잘 잘해보자. 살아보기로, 네. 바닥을 찍고 올라. 네, 바닥을 네. 찍고 이제 아. 다시 한번 다행이다. 도약하는. 간만에 한번 이제 제대로 네. 좀 어. 싸우고 네. 적절했네요. 네, 진짜 싸웠을 때 불렀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제 완전 분위기가 쇼윈도 어쩔 부부가 어떤지 계속 딱 고민하고 보시는 있었어요. 거죠. 어. 아. 지난주 내내 다음 주 이거 촬영을 해야 되는 녹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티 안 나게 녹음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프로시니까. 네. 네, 저희 쇼윈도 되게 잘하긴 잘하는데. 마침 이제 그럼 좀 달달한 다행이네요. 얘기 들어볼 수 있겠네요. 네, 바닥을 한번. 찍으셨다고 하니. 그렇죠?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만나셨나요? 저희가 이제 지금 방송이 나갈 때는 이제 새해인데 지금 제가 녹음은 연말에 하고 있잖아요. 그쵸, 딱 그쵸. 이맘때 항상 아. 송년회와 신년회에서 많은 일들이 네, 벌어지죠. 생기잖아요. 이제 술을 네.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간만에 만난 사람들. 원래 같은 회사 입사 동기였어요. 그래서 음. 한 3년 정도는 그냥 이제 아는 동기로만 이렇게 어. 지내고 연락을 따로 하거나 아니요, 이런 아는 적- 동기 수준이 아니었고요. 저한테 기억이 그대의 달라. 이미지는 굉장히 두근거려. 또 싸우면 안 서. 괜찮습니다. 서로 다 알고 있는 네. 네. 되게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진 왜요? 친구였죠. 아니 그 옛날에 그 과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서로 네. 좀 감정이 그렇게 좋진 않았다. 네, 좋진 않았던 네, 감정이었지만 음. 네, 그때 이제 송년회에서 만나서 같이 얘기하면서 술 한 잔을 기울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네. 라고 이제 약간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되게 로맨틱하게 얘기하는 그냥 제가 이렇게 송년회 모임에 갔는데 그날따라 애들이 좀 많이 와서 자리가 딱 한 자리밖에 없었어요. 왜 아무도 얘 옆에 앉기 싫어하니까 얘 옆에 한 자리만 딱 비어 있어서 제가 늦게 가서 어쩔 수 없이 얘 옆에 앉았다가 이제 술을 마시다가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이 친구가 다르게 의아하죠. 항상, 항상 여자친구가 여러분들은 있었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참 안타깝네요. 아니요, 뭐 정우성 이런 거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로 네. 상상해 주세요. 박보검 이런 거 상상하시고 근데 이제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네. 찾아보시지 마시고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마침 그쯤에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었어요. 헤어졌어서 이제 솔로였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술을 마시다가 대뜸 오빠 나랑 결혼할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약간 술 버릇인 거죠. 그냥 옆에 버릇으로 있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청혼하시는 스타일이구나. 그쵸 그냥 주사가 던지는 청혼. 거죠. 그냥 아무한테나 음. 결혼할래? 만날래? 막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갑자기 들어와서. 낯선 여자가 저에게 청혼을 하니까 그래 하자 이렇게 예. 또 그래. 마음에 서로 있었구만. 아니 저는 진짜 1도 없었어요. 저도 마음엔 없었는데 이 친구를 이제 그 정도 알고는 지냈잖아요. 같이 팀 프로젝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느꼈던 게 이 아이의 생활력이면 어디 가서든 살아남겠다. 나 굶어 죽진 어, 않겠다. 약간 네. 꿈이 셔터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랑 결혼하면 내 삶이 바닥을 찍진 거기서 않겠구나. 결혼을 벌써 상상하신 거예요? 상상했죠. 상상했어요. 그 말에서. 그래서, 예. 그래서 얘랑 결혼하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 어떻게든 날 먹여 살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그러고 그냥 잊혀졌다가 또 이맘때 아니 신년에 신년 한 지나서 1월, 2월 막 이럴 그때쯤 때. 이제 또 동기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너 왜 결혼한다 해놓고 나한테 연락 안 해 왜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결혼할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래 그럼 연락해 이러고는 실제로 이제 연락하고 만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쵸, 유머 코드가 통하셨던 분들인 거네요. 그러네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쵸, 약간 운명적인 만남, 로맨틱한 그런 건 이런 전혀 거 없어요. 네, 아니고. 전혀 그런 건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약간 우리 결혼했어요 미션지처럼
우리 이제 사귄다고 말한 지 한 100일 됐으니까 오늘은 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손 잡고 막 이렇게 계속 연애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약간 웃기게. 네. 그래도 서로의 뭔가 이런 매력, 끌림 이런 게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어느 그 생활력. 순간부터는 네. 어느 순간부터는 뭐에 반하셨어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만날수록 좀 그 호감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빠 같은 경우는 이제 둘이 만날수록 호감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바닥이었거든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미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점점 이미지가 좋아지고 재밌고 같이 놀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사랑하고 이러는 과정도 이렇게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쵸. 어떻게든 될 사람 사람들이 된다. 되는 거 저는 그런 거 알 수 있네요. 동기일 때는 심지어 다른 결혼식장에서 제 여자친구 데리고 가서 얘한테 소개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안 좋은 왠지 알겠죠. 여자친구가 막 계속 바뀌고 계속 그러면서도 이제 장난처럼 막 나한테 네가 내 이상형인 것 같아 막 이렇게 장난을 되게 많이 쳤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 결혼 얘기하기 저 전부터. 모든 사람한테 네가 내 이상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다녔어요. 식으로 네. 그러니까 되게 뭐야 저 사람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 만한 너도 그랬어요. 네. 너도 미니님도 네. 네, 얼굴에 왜냐면 아무한테나 결혼하자고 하는 아, 거면은 그러니까 네. 둘이 천생 코드가 연분이네요, 맞네요. 완전. 서로 이렇게 그냥 가벼운 이미지로 갑시다. 네. 근데 이 두 분이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결혼식부터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저희끼리 화제.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를 만드는. 그렇다고 뭐 어디 친구들. 실검에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방송에도 저희- 나오셨잖아요. 아니, 좀 네, 방송에 방송에 나왔긴 나왔네. 했지만 그래도 실검에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냥 저희 실검이 지인들, 기준이니까요. 네, 지인들 사이에서 하재. 네. 네네. 결혼식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저희가 약간 결혼을 하기로 하고 그거 하면서도 막 이렇게 결정할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웨딩 플래너를 만나가지고 스드메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스드메가 낯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쵸.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맞아요. 네. 저도 결혼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요. 네. 이상한 용어들이 많아요, 네. 사실. 근데 그분이 막 이제 제 손을 잡으면서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신부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같이 둘이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 한 번밖에 없는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한 좋은 번뿐이니까 거라고. 저 비싼 걸로 제일 좋은 걸로 하라는 건데 한 번뿐인 건데 이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이걸 다 맡겨도 되나? 이게 맞나? 약간 거기서 조금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 이렇게 저한테 추천해주는 그런 결혼식 스타일이 제가 이미 웹서치를 다 했던 거에서 별로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굳이 내가 안 맡겨도 될 것 같은데 생각해서 다 계약을 파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한번 우리 결혼식인가 망쳐도 우리가 망쳐보자.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항상 하니까 아는 사람 모두를 초대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만을 위해서 와주시는 거니까 거기서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자. 그 사람들 어쨌든 축하해주러 온 거니까 우리가 너무 못하고 망쳐도 박수는 쳐줄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뭐 예를 들어 사진도 친구들이랑 펜션 가서 그냥 웨딩 사진 저희가 찍고 다 찍고 스튜디오 뭐 계약 안 하시죠? 네. 스튜디오 안 하고 이제 락 페스티벌 락 페스티벌 같은 데 가서 거기서 막 현장에서 찍었어요. 네. 스냅 사진 막 이런 거 현장에서 다 찍고 드레스도 이제 보통은 샵에 가서 빌리잖아요. 근데 그쵸. 되게 비싸더라고요. 빌리는 건데. 맞아. 그리고 입어보는 것도 돈 내야 되고. 투어비를 네. 받잖아요. 네. 저럴 거면은 드레스 사겠는데 해서 검색해 보니까 실제로 뭐 그런 중국에서 사고 그런 건 되게 싸요. 되게 예쁘고 네, 그래서 그거 드레스 사서 제가 좀 만들어서 수선해서 입고. 수선해서 네. 그래서 지금도 집에 집에 있어요. 네. 몸이 안 들어갈 뿐이지. 아니에요. 그거 들어가요. 그 뒤에 끈으로 중간중간 발레리나 비싸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 뒤에 끈 그거라서 있죠. 입을 네.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식장도 이제 그 저희는 웨딩홀에서 하기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한 데서 해보자 해서 원래는 사실 그 올림픽 공원에 수변 무대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뭐 락 페스티벌 하면 공연도 막 하고 이런 데였는데 거기서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담당하는 구청의 부서에다가 찾아서 전화를 했더니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된다고 했는데 처음에 안 된다 결혼식이라고 해서 안 둘이 된다. 같이 그러니까 결혼식은 안 된다고 맞죠? 한 거예요. 결혼식 안 돼. 네. 처음에는 다른 공연들은 되는데. 행사해도 네. 되나요? 이러니까 된다고 해서 그럼 저희가 결혼식을 할 건데 이러니까 갑자기 안 된다고. 거기서 모든 행사를 다 하거든요. 뭐 종교 행사도 하고 네, 뭐 종교 기업 행사도 행사도 해요. 하고 다 하는데 결혼식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이제 이 생활력 강한 이 친구가 또 갑자기 밤 12시 거의 다 돼서 11시 정도. 11시 이때
박원순 시장님한테 갑자기 트위터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에 아름다운 공원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결혼은 못 하나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되게 자유로운 공간인데 그러니까 다른 행사는 하는데 결혼식은 무조건 비싼 돈 내고 웨딩홀에서만 해야 되나요?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답장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시간에 바로 5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열정이 열정이 되게 또 박원순 시장님이 또 그런 어, 콘텐츠 네, 맞아요. 좋아하잖아요. 네, SNS 한참 열심히 하실 한참 열심히 때였거든요. 하실 때. 그때 카페트인가 이렇게 만들어서 했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이렇게 3개 열심히 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답장이 그렇게 바로. 답장 바로 바로 와가지고 와서 몇 번 더 얘기 주고받고 어. 그래서 정식으로 다음날 그 담당 팀 만나서 회의 담당팀이 미팅하고 연락 와가지고 가서 미팅하고 이제 담당하시는 분한테 진행할 죄송하다 수 저희 있게. 때문에 혼났을 것 그죠. 같아서 그리고 밤에 그리고 지시 받았잖아요. 네. 서울에 결혼식 가능한 공원 리스트업 해보고 막 이런 걸 또 바로 지시하더라고요. 네, 그 밤에 타례로 어머야. 약간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우리가 큰일을 벌였구나. 네.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리스트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공원. 지금 서울시. 결혼하시는 분들 약간 저희 덕분에 네. 서울시에서는 네. 제재미미 기억하십시오. 덕분입니다. 네. 네. 공원에서 결혼식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졌어요. 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식사랑 이런 문제 어른들 의견도 받다 보니까 거기서 못 하고 저희가 남산에서 야외 결혼식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입장할 때도 신랑 신부 입장 이렇게 안 하고 저희 이제 어떤 고등학교 댄스 팀이랑 같이 춤추면서 입장하고 와. 결혼식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 친구도 자기가 공연하고 저도 따로 저희 밴드 친구들이랑 공연하고 장기 자랑? 너무 그냥- 공연 이런 거 그냥 하고 진짜 싶은데 잔치여서 동네 잔치. 네. 우리가 그런 공연하면 아무도 안 오니까 결혼식을 그걸 활용해서 빙자해서. 빙자해서. 청첩장도 특이했던 걸로. 맞아요. 약간 청첩장 2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정형화된 네.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용으로 그냥 싸게 한 100장 뽑아서 드리고 어르신들 드리고 저희 지인이라던가 저희가 직접 드리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직접 디자인하고 인쇄소 찾아가서 종이 직접 다 골라서 만든 종이 비행기. 종이 비행기. 그러니까 네. 청첩장을 사실 다 버리게 되는 게 아깝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버리려면은 우리 결혼식 와서 날려서 버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퇴장할 때 청첩장 다 날리는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렸었죠. 결혼식 부럽네요. 때 하고 싶은 맞아. 거 다 하셨네요. 반지도 안 했어요. 맞아요. 맞다. 예물도 그러니까요. 없이.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이 두 분의 손가락, 넷째 손가락에 저희 이게 커플, 타투인가요? 네, 네, 커플 문신을 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반지 대신 반지 대신에 좋네요. 영원히 가능. 이거 어떻게 헤어지시면 다른 무늬로 가능합니다. 네. 요새 걷는 터치업이라는 게 걷는 거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우는 거는 세 잘안 번을 지워진다고 레이저로 하려면 3번을 더 지워야 되고 어. 아프고 비용도 비싸고 이런데 간단하게 위에다 다른 무늬로 그리면은 다 알아보셨군요. 얼마 전 이혼의 위기를 겪으시고 많이 생각하셨겠네요. 되게 사소한 문제로 싸웠는데 어쨌든 네. 네. 아니 근데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는 사실 결혼식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약간 남들이 정해준 대로 하게 되는 좀 끌려가는 네, 그런 날이라서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 뭐 하냐. 내가 무슨 콕두각시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보내는데 이 두 분은 정말 그날을 본인들이 진짜 주인공인 날로. 네,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 살면서 제일 힘든 날이에요. 한 번도 도와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진행 요원이 신부인 거예요. 아. 진행 요원이 왜냐면은 신부니까. 그 업체에서도 도와주세요. 왜냐면 이런 없어요, 식의 결혼이 도와줄 처음이기 수가. 왜냐면 때문에 포토월도 저희가 다 만들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저희가 막 세팅하는 거 다 저희가 저희는 했기 사실 스몰 웨딩을 원했어요. 이렇게 소규모로 우리가 정말 친한 사람들 와서 우리가 만든 결혼식을 즐겨주세요라고 했는데 야 쟤네 결혼식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때 한 500명 넘게 안 친한 사람들도 어, 엄청 많이 500명 와가지고 친하면서 엄청 많이 왔어요. 흥행 성공하셨네요. 흥행에는 성공을 네, 흥행에는 했죠. 성공을 했죠. 실검에 못 올랐지만 실검 노리셨는데. 실검에 올랐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정도의 에너지, 이런 정도의 추진력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원래 두 분이 그런 캐릭터셨어요. 뭘 해도 이렇게 새로운 걸 시도하고 막 이런. 저는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 음, 캐릭터였고 원래 그래요. 저는 옆에서 그러면 잘 따라가는 캐릭터거든요. 잘 맞네. 그리고 결혼부터가 약간 좀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삶을 사는 그런 출발점이 되셨네요. 네,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혼식을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막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뭐 시민청에서 강의도 하게 되고 음. 전시도 우리 결혼식 관련한 소품 전시도 하게 되고 또 그때 또 맞물려서 막 이효리도 결혼식 좀 특이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결혼식 뭐 스몰 웨딩 우리가 절대 작진 않았는데 그리고 이효리도 말했잖아요. 그런 결혼식이 돈 더 들어간다고. 근데 아무튼 그게 이제 약간 붐처럼 일어나면서 조금 저희가 약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결혼식이라는 계기로. 그 전에는 약간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좀 저도 여러 가지 새로운 걸 하고 싶다가도 그냥 회사가 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정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가 결혼식이라는 걸 같이 하면서 좀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하시고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세계 일주를 가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마음으로 가셨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난 경험이 있어서 되게 공감되고 반가운 마음인데 저는 이제 혼자라서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혼 후에 두 분이 같이 가시는 건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세계 일주 얘기하기 전에 잠깐 저희가 신혼집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신혼집이 저희 방이 3개인 집이었는데 제가 아까도 막 새로운 거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 나오면 다 써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많이 아실 서비스 에어비앤비라는 공유 숙박? 그러니까 우리 집을 외국인 친구들한테 외국 여행자들한테 공유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 서비스가 이제 막 한국어로 번역돼서 한국에 런칭이 된 시점이고 제가 그 서비스 너무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스트로 말고 호스트로 써보고 싶은 거예요. 워낙 여태까지 그런 숙박 예약하는 서비스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기능을 많이 가져 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남편을 꼬셨죠. 어차피 우리 맨날 늦게 들어오고 방 저거 2개 우리가 서재랑 뭘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 쓰지 않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중에 오빠 방은 진짜 안 들어가더라고요. 오빠 방을 우리가 또 하필 또 소파가 그냥 침대 소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 소파인가? 데이베드 같은 걸 소파로 해놨었거든요. 우리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그걸 그냥 놓고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려보자. 한 번만 딱 손님 받아보자. 막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근데 했어요. 하고 그때. 싶은 거를 왜냐면은- 하는데 내 방을 네. 써서 저는 이제 항상 저의 로망이 이제 결혼을 하면은 부부가 같이 쓰는 안방이 있고 각자의 방이 있어서 여기는 내 방은 정말 나만의 공간, 여기는 와이프면 여기는 또 와이프만의 공간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혼집 인테리어 제가 직접 다 했거든요. 했어요, 다 하면서 인테리어도. 또 제 방에는 이제 제가 또 음악을 좋아해서 기타랑 피아노랑 다 갖다 놓고 정말 완벽하게 막 세팅을 딱 해놨는데 다만 요새 좀 바빠서 못 들어갔을 뿐인데 갑자기 거기 있는 걸 다 빼고 침대 갖다 놓고 외국인들을 재우자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엄청 반대해서 그냥 올려버렸더니 한번 손님이 예약을 덜컥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처음으로 이제 저희 집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 생판 누군지도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인데 심지어 남자 혼자가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막 그날 문자 보내서 내가 1시간 이내로 답 없으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라고. 제가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 하시네요. 저도 위험한 거 할 때 그렇게 해요. 무조건 신고하라고. 나 지금 어디 있으니까. 그랬는데 왔는데 또 너무 또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음악도 이게 한국에 온 이유 자체가 버스킹 하러 온 친구였고 통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주일 있었는데 일주일 내내 밤마다 같이 기타 치고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괜찮았어요. 너무 나이도 괜찮았죠. 저희랑 비슷했고 비슷하고. 또 와이프 있고 저희 집에 고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고양이 고양이도 키우고 걔도 와이프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되게. 그래서 공감대 형성. 공감대가 많아서 매일 밤마다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기타 같이 네, 치고 너무 그 친구들 친해져서 막 초대해가지고 같이 우리 집에서 공연 마지막 날에는 이제 너무 아쉬우니까 집에서 파티 열어서 저희 친구들 부르고 걔도 저희 한국에 음악하는 있는 친구들 부르고 걔 친구가 음악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불러서 파티하고 막 애들 술 취하니까 그 자리에서 막 모르는 애들끼리 갑자기 합주하고 잼막 이런 거 예. 있잖아요. 우리 영화에서 보던 그런 거 막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감동적이죠. 그 화면이 그래서 진짜 영화 보는 것처럼 그래서 아 이거는 괜찮다. 그래서 좀 자기가 더 좋아해. 해봐도 되겠다 해서 제안을 했죠.
아예. 네 방도 하자. 그래서 우리 그 방 2개를 다 에어비앤비 안방 빼고는 다, 안방 빼고는 예. 다 공유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세계 일주 중인 커플을 또 만났어요. 그 친구들이 저희한테 처음으로 이제 그런 용어도 가르쳐 줬거든요. 디지털 노마드라는. 그때만 해도 그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쓰이는 용어도 이게 아니었어요. 은근히 세계 일주를 다녀온 사람은 주변에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세계 일주를 가려고 하는 사람도 만나기 쉽거든요. 근데 세계 일주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저희 눈앞에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애가 같이 왔고 또 그냥 여행자인 줄 알았는데 매일 밤마다 뭐 노트북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너는 뭐해? 이랬더니 자기네들 이제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노마드라고. 한 명은 개발자고 한 명은 그게 디자이너.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요즘에는 그런 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이런 디바이스도 되게 좋아졌고 인터넷도 인터넷만 전 세계 있으면. 어디 가든 있으니까 내가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뭐 개발을 하든 디자인을 하든 웬만한 일은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스타벅스 가서 일하면 되듯이 그냥 전 세계 어디서든 일할 수 있으니까 왜 굳이 비싼 데 가서 살아?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일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저거 우리도 한번 괜찮다. 해보고 싶다. 처음 보는 그런 삶의 또 삶의 네, 방식이었어요. 유형이었어요. 예. 네. 뭐 저희가 그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었잖아요. 회사 다니고 뭐 대학 졸업하고 다 비슷하잖아요. 저희는. 근데 이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너무 특이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음악 버스킹 하려고 온 친구도 특이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막 걸그룹 출신인 친구도 막 와서 같이 지내고 거기가 어디였지? 그 노르웨이에서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감독하는 친구도 와서 막 한국 그런 거 인터뷰도 막 하고 그러니까 너무 특이한 친구를 많이 만나고 다양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었구나 생각보다 거기서 약간 저희가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걸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도 퇴사하고 나도 기획자고 오빠도 뭐 디자인도 하고 뭐 기획자니까 우리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젊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이가 들면 나중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가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지만 지금 회사에서 안 보내고 싶을 거잖아요. 4, 5년 차니까. 제일 일 많이 할 때니까. 지금 가장 주가가 높을 때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커리어를 많이 쌓으면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안정이란 뭘까를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그 안정이 그러니까 회사가 주는 안정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회사가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다고 느꼈거든요. 계속 저희도 뭐 합병하고 뭐 분사하고 뭐 우리 위에 선배들 보면 다 언제 잘릴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안정이라는 거를 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 본인의 상태를 본인 상태를 유지한 이렇게 돼 유지하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면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주변 상황 계속 네. 휘둘리게 되는 거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 막 다른 팀에 배정받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일하고 갑자기 팀이 없어질 수도 있고 뭐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면 이거는 안정이 아닌데 오히려 회사가 어떻게 되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모습은 되게 안정적이더라고요. 안정적이어 보였어요. 그 상황의 멘탈이. 예,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자기가 하고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그러면은 약간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맨날 월급 받는 나는 어쩌면 동물원 안에 있는 그런 아니, 사자 같은 동물원까지 하면 그럼 모습이고. 회사 다니는 사람 다 동물원 이제 비하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동물원이 어때서요? 그래요. 동물원 비하해요?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친구는 야생에 있는 사자 같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매일 먹이를 주는 것도 되게 안정적일 수 있지만 내가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되게 안정적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세계 일주는 사실 여행이라기보다는 저희의 새로운 실험? 프로젝트였어요. 실험? 네. 이렇게 살아봐도 되나? 이런 실험? 그 만약에 안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떠난 네. 거였습니다. 되게 설득되네요. 이 안정이라는 단어를 흔히 생각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돌려보면은 사실 안정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념과는 다른 내가 만들어가는 것 상황은 늘 변하니까요. 그렇죠. 상황이 변해. 그렇게 보게 될 수도 상황 있겠네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삶에서 어떻게 대기업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갔어요. 이 지점을 궁금해하는 이유가 안정을 버리고 불안정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니까 궁금한 건데
사실 이렇게 이해하고 네, 보면 저희는 오히려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당연한 나가는- 선택이었네요. 네, 저희한테. 근데 두 분은 그렇다 해도 부모님들은 또 좀 다르지 않으셨어요? 그쵸. 엄청,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입사 이제 뭐지? 그 축하합니다. 입사 뭐 되셨습니다. 이런 게 오면은 그 문자 올 때쯤 부모님한테 꽃 배달이 가요. 꽃 배달도 네. 가고 그리고 선물로 워커힐 숙박권이랑 디너쇼 티켓이랑 뭐 그러니까 엄청 부모님의 네. 이 어깨를, 어깨를 예, 탁 올려주는 세워요. 그런 이벤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둘 다 시골 분들이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저희도 시골에 살다가 이렇게 서울에 와가지고 건물도 막 보시고 막 이랬는데 막 크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는 결심을 했지만 부모님들 말하기 전에는 계속 이제 떡밥을 깔았죠. 이제 힘들어서 못 회사 그만둬야 못 되겠어. 다니겠다고. 뭐 사람들 다 잘리고 이러니까 그만두고 나도 뭐 따로 알아볼까 이러면은 그때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피해 실드 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버티고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계획을 짜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회사에서 맨날 PPT 만들어서 발표하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부모님도 이렇게 아예 정석대로 설득을 시키자.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 만들었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같이 같은 회사니까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퇴근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PPT 만들고 해서 양쪽 부모님한테 드릴 얘기가 있다고 좀 서울에 올라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다 모셨어요. 양쪽 부모님을 모시고 양쪽 부모님은 그래서 임신 발표하는 줄 알았대요. 좋은 얘기 들을 줄 알고 근데 소고기 먹고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저희 간만에 이렇게 한우 쏘고 술 한 잔씩 다 술 다 이제 드시게 하신 다음에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가서 집에 그 큰 모니터에 이렇게 TV에다가 연결해. PPT 딱 띄워놓고 음,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고는 이제 오죽 잘 만드셨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때 되게 장황하게 발표를 했어요. 제일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세계 경제 흐름. 현재 세계 경제가 옛날처럼 이렇게 가파른 성장세가 아니고 다 성장이 둔화되고 다 기업이 죽어가고 있고 전 세계에 100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이 없다. 그러면 국내는 어떠하냐? 그래서 국내 시장 경제 흐름을 또 막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속한 직군이 과연 평균 근로 연수가 얼마나 될까? 그러면 나는 앞으로 몇 년을 일할 수 있는가? 그러면 내가 앞으로 그만둬서 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은 뭘 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이런 거를 다 사례로 보여드리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선택하시라. 내가 10년 더 버틴 다음에 나가서 장사를 하다가 망하는 모습을 보시겠느냐? 너무 아니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능력이 있을 때 나가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안을 택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뭐 할 말이 없으시죠? 할 말 딱히. 없게 예. 만들었죠. 약간 원천 플랜 공개를 B도, 하셨네. 플랜 B도 네. 막 엄청 자세히 해놨거든요. 음. 안 되면 뭐 첫 번째 뭐 취직한다, 두 번째 무슨 이게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뭐 다른 직업에 도전한다, 뭐 그다음에 뭐 이제 어. 어머님들은 이제 아기도 또 애기는 많이 언제 낳을 원하시니까 거고 언제 뭐 낳을 이런 건지 이런 거. 것도 다 말씀드리고 굉장히 철저한 준비로. 철저하게. 거의 한 2시간 발표했던 네.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지쳐서 승낙하신 건 아닐까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음. 그 다음날 또 저희가 세계일주 가기 전에 막 이제 저희 안정이나 이런 얘기 막 블로그에 썼었는데 그걸 보신 작가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SBS에서 무슨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러 오게 돼 있었어요. 촬영하기로 음.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같이 나오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봐라. 일단 우리가 오늘 얘기해보고 내일 되면은 이제 엄마 아빠 다 촬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이제 말미에 엄마 아빠 오늘 승낙을 하면 내일 SBS 촬영 공중파. 공중파 또 약간 데뷔할 수 있다. 시간대도 프라임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드라마 끝나고 바로 데뷔할 나오는 수 거.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거에 또 약간 혹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방송 욕심이 있으셨나 있어요. 보네요. 그 처음에는 욕심, 방송 욕심. 그런 거 뭐 자기는 나가기 싫다고 뭐 이렇게 남사스럽다고 하더니 다음날 엄청 일찍 일어나서 화장하고 계신 거예요, 두 분이. 하고 있어. 저희보다 더 예쁘게. 하루 만에 태세 전환을 맞아요. 그만큼 설득적으로 준비하시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는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설득력이 있었다기보다는 음. 얘네는 반대해도 어차피 할 것 같아서 어차피 기분 할 좋게. 거니까 그냥 기분 좋게 보내자라는 마인드셨대요. 부모님이 또 현명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사실 아까 결혼 얘기도 그렇고 세계 일주도 그렇고 꿈꾸시는 분들은 되게 많잖아요.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실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 이 두 분의 삶이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재밌고 막 그냥 즉흥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다. 되게 계획적이고 맞아요. 그랬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언제나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거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계획하고. 진짜 멀리서 보면 저희는 뭐 엄청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실 준비도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것도 되게 되게 많고 많아요. 예, 실패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네. 비극이란 말이 딱 그렇죠. 들어맞는 갑자기 그 명언을. 명언충이라서 나 네. 이렇게 세계 여행 그때 얼마나 다니셨죠? 저희 1년 1년. 25개국 117개 도시 음. 돌아다니고 왔어요. 여행에서 좀 재미있었던 얘기 아니면 좀 힘들었던 얘기 이런 것들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막 뭐 SBS 다큐에도 나가고 그런 것처럼 뭐 시청에서도 크게 강의 세계 일주 가는 거에 대해서 가지도 않았는데 뭐 우리의 이제 이런 걸 삶을 나누고 막 이런 강연회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책도 계약을 하고 나갔었어요.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원래 세계 일주 할 출판 거에 계약하기가 대한 쉽지 않은데 그러게요. 갑자기 저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거 마냥 출판사에서 와서 미리 계약을 하고 가자는 거예요. 계약해달라고. 네, 그래서 내가 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세계 여행이 일주 어떻게 다녀와서의 될지 모르니까. 이 글을 쓰는 걸 계약을 하고 가자 그러니까 부담이 돼서 안 된다고 하는데 아 무조건 잘 되실 거라고 계약을 하고 출발을 해서 그 부담이 사실 엄청 네.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여행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책에 들어갈 만한 에피소드를 막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뭐 여행도 아니고, 그리고 일도 이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하나 출시해야 되는 게 있었어가지고 일도 막 해야 되고 막 너무 초반에는 되게 스트레스가 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2차, 여차 해가지고 한 100일 정도 지났을 때 어플리케이션이 런칭이 됐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완전 망했거든요. 뭐 쓰는 사람도 거의 없고 저희도 잘 AO 안 트립이라고 쓰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AO 트립? 못 들어봤는데요. 저 완전 너무 망해가지고. 정색하고 AO 트립 이러셔가지고 네 완전 망했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 아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 딴에는 엄청 기대하고 갔다가 정말 이 여행하면서 이 어플 만드는 게 저희의 주된 약간 여행자가 가장 프로젝트였는데. 만드는 여행 서비스 막 이런 컨셉으로. 그래서 저희가 여행을 하고 다니니까 여행 서비스를 만든 근데 이제 그게 건데. 망해버리니까 여행도 왠지 망할 것 같고 이제 굉장히 이제 불안했겠네요. 네, 많이 불안했죠. 많이 불안해서 그때는 그냥 약간 숨고 싶었어요. 되게 그냥 아무 사람도 안 만나고 싶고 그래서 그냥 누가 저희 얘기 물어보는 거 너무 싫고 막 이래서 그냥 어디 조용한 데 들어가서 좀 쉬려고 이제 숙소를 막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호주의 엄청 시골에 있는 숙소인데 트러스티드 하우스 시터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좀 약간 복잡한 이름인데 이제 외국인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 우리나라야 뭐 한 4박 5일 가고 막 이러는데 그 친구들 막 한 달, 2달 이렇게 여행 길게 가잖아요. 그래서 칠레 사람인데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만나러 칠레에 가야 된대요. 한 달 반 동안, 6주 동안. 근데 강아지 3마리가 있어서 이 강아지들을 데려가기도 힘들고 나이가 또, 좀 있는 네. 노견들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강아지 호텔에 맡기자니 또 거기 너무 갑갑해하고 또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너희가 이 강아지 3마리를 하루 3번 밥 주고 하루에 한 번씩 산책시키고 해주면은 이 집을 공짜로 빌려주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신나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집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걔가 하는 집 설명을 들으니까 집에 수영장이 있고 집에 당구장이 있고 집에 바 있고 집에 영화관 있고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이런 집이 가능한가 그래서 방이 몇 개라고 물어봤더니 방 개수를 몰라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리고 자기 소파가 14개가 있대요, 집에. 와. 그러면서 이제 가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저희한테 저희 운전면허증 번호랑 그 여권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필요한가 했더니 자기네 집 마당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차가 있어야 돼요. 헐. 그래서 마당이 얼마나 크라고 했더니 7만 평이라는 거예요. 7만 평인 마당을 본 적이 없어서. 저도 본 적이 없어서 우리나라 크기 아니에요? 처음에는 진짜 정말 농담하는 줄 알고 그래서 걔네 보내준 구글 맵 찍어봤거든요. 주소를. 그냥 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넓은 판. 근데 중간에 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걔네 집이었고 어. 이 넓은 들판이 다 걔네 걔네 마당이었어요. 땅 예. 그냥 땅, 산, 예. 산. 가지고는 거기서는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요. 음. 이제 저녁만 되면 캥거루가 엄청 많고. 캥거루 수백 마리가 집을 집에 에워쌌어. 집에 수백 마리는 아니에요. 수십 마리 됐어. 수십 마리. 어. 집을 에워싸요. 에워싸고. 어. 캥거루를 실제로 야생 캥거루 엄청 무서워. 야생 무섭네. 캥거루. 진짜 무서워. 왜냐면 안 키도- 와요. 근데 어, 가까이까지는 안 오는데 키도 엄청 크고 2m 막 넘고 이러거든요. 그 산에 사는 애들이라 어. 하더라고요. 뭐 토끼 이런 거 그냥 막 집에 막 뱀도 들어오고, 있고. 뱀도 집에 들어왔었고. 독사. 거의 그냥 산골에 숨어 있다시피 맞아요. 거기 그냥 그렇게 마치 그 계시는 거예요? 삼시세끼 딱 어.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싶다 일어나서 요리 해 먹고 강아지들 산책시키고 그러고 뭐 벽난로 예, 떼가지고 하루에서 이렇게 막 음. 떼고 저녁에 고기 구워서 와인 한잔 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렇게 한 달 반 동안 은둔 생활을. 은둔 생활.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음. 아 이래서 사람들이 돈 많은 백수가 꿈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쵸. 예. 음. 근데 이제 한 달 지나고 이러니까 막 이제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다시. 네. 음.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갔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진짜 안 하고 있으니까 살면서 우리가 한두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살기 쉽지 않거든요. 그쵸. 저도 처음 쉬어본 거예요. 살면서 정말 항상 뭔가 바쁘게 쫓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도 일처럼 하거든요. 네, 맞아 여행 갔다 오면 엄청 피곤하잖아요. 엄청 피곤하죠. 네, 엄청. 왜냐면 여행을 일보다 빡시게 하니까.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어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에너지가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아 이게 살면서 이게 쉬어가는 시간도 진짜 필요하구나. 그러고 이제 다시 여행을 또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네, 여행도 하고 다시 서비스도 만들고 좀 편하게 만든 서비스는 오히려 더 잘 되고 막 네, 그랬던 경험이 그 있어요. 뒤에 만든 서비스는 뭐였나요? 그 후에 잘 된 게 좀 짤방 검색하는 서비스 오. 이럴 땐 이런 짤이라고 음. 네 그거는 좀 되게 잘 됐고 쓰는 사람 아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막 그런 컨텐츠 만든 사람들은 어떤 창조, 새로운 걸 만드는 것에 두 분 다 관심이 있으셨고 여행 중에 그렇게 해 나가셨는데 그래요. 여행의 이 순간들은 뭐 물론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좋은 경험들이 너무너무 좋죠. 많죠. 좀 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는 이제 또 다시 여기 한국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 여행이 이제 1년을 저희가 갔다 왔는데 이제 한국 돌아오기 한 달쯤 남았을 때부터는 또 다시 시작되는 그 거의 공황장애증이 있었어요. 불안감. 밤에 잠을 못 자요. 왜냐면은 한국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너무 돈은 다 걱정되니까. 원래 계획은 사실 저희가 여행 루트를 짤 때도 여행 한 중후반 이때쯤에 실리콘밸리를 거쳐가게 돼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 벌써 사이에 뭔가 예상. 네, 서비스가 우리 굉장히 잘 돼서 실리콘밸리 가서 받고. 투자 어떻게든 한번 여기저기 우리가 이거 들이밀어서 만든 사람이다. 우리가 만들었다. 우리가 이 사이에 이렇게 여행하면서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키웠다. 투자해라 해서 투자 받고 한국에 딱 오면은 금이 굉장한, 굉장한 기사거리잖아요. 이거는 와 부부가 세계 일주하면서 여행을 만들었는데 여행 다니다가 중간에 실리콘밸리에서 투자까지 받아서 왔다. 야망 있으시다. 네, 그걸 꿈꿨는데 초반에 이제 쫄딱 망하고 나니까 아 그럼 이제 한국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다시 취업을 해야 되나? 근데 다시 취업을 한다고 이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좋은 회사 아유, 취업 헬스케어 절대 진짜 좋거든요. 절대 못할 것 같았어요. 우린 이미 경력이 단절이 됐고 어쨌든 실패도 한 사람이고 그럼 다시 사업을 해야 되나? 그럼 뭘 사업을 한다고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모든 거에 자신감이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걱정이고 막 이래서 밤에 자기 전에 계속 막 취업 사이트 같은 거 찾아보고 또 그러다가 아 이럴 거면 내가 왜 그만뒀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친구랑 얘기하다가 좀 뭐라도 좀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좀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시회가 있었어요. 저희 이름을 건 개인 전시회. 저희가 부부 버킷리스트가 있거든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에버노트 어딘가에 있을 네. 거예요. 저희 부부가 살면서 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이름을 걸고 한 개인 전시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뭐 예술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기존에 전시회를 참여해본 적도 없으니까 막연한데 어쨌든 세계 일주 다니면서 저희가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되게 좋은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걸 가지고 주변에서도 좀, 막 전시회 하라는 컨셉을 잘 얘기가 좀 짜서 많아가지고. 전시회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한번 올려봤어요. 저희의 그런 계획을. 근데 반응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서 2주 만에 200%를 달성을 해서 한국에 오자마자 이제 또 전시 준비하면서 바쁘게 또 지냈죠. 그러니까 뭐
고민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전시회 준비하는데 이제 왜냐하면 전시 장소 갤러리부터 섭외해야 되고 그리고 전시가 그냥 막 사진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저희가 엄청난 그런 작품은 아니니까 컨셉이 좀 확실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별일 없는 여행이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진전은 약간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1년이 하루의 평범한 하루랑 같았다. 그리고 영상전은 저희 집에 있는 거실에 있는 모든 소품을 다 갤러리에 옮겨 가구랑 이런 거를 다 이사하는 것처럼 옮겨놓고 그래서 그 바닥에는 제가 여행 다니면서 찍었던 바닥 영상들이 나오고 천장에는 제가 여행 다니면서 찍었던 하늘 영상이 나오고 식탁 위에는 저희가 먹었던 음식들 영상이 계속 나오고 뭐 물컵에는 저희가 물에서 찍었던 영상이 계속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 11가지 영상이 온 사방 나오면서 우리가 빔으로 이렇게 되게 특별했던 것 같은 그런 여행의 모습이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현장의 모습과 다를 게 없었다라는 걸 좀 이제 혹은 보여주는 반대로 컨셉으로 그냥 일상도 항상 여행처럼 여행처럼 특별할 수 있다. 새로울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컨셉이 있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컨셉 정하고 출력하고 빔 다 구해서 설치하고 진짜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네, 정말 하면서 힘들더라고요. 다시는 못하겠다. 네, 진짜 결혼식만큼 힘들었어요, 네. 진짜로. 어떤 게 더 힘들었나요? 비슷했던 것 비슷했던 같아. 거 진짜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예. 근데 전시가 생각보다 너무 잘 돼서 되게 좀 모든 것이 생각보다 실검은 안 올라갔지만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들어오신 분도 되게 많고 울면서 나가신 분도 막 있었어요. 감동해서. 네, 감동해서. 그리고 울고 막 나가신 분도 있고 오늘도 오고 다음에 친구 또 데리고 오고 막 이렇게 못 전시하는데 가본 게 아쉽네요. 이게 오셨으면 저희가 좋았어요. 갤러리들이 사실 신진 작가를 안 받아주죠. 저희처럼 이렇게 처음 해보는 아마추어들을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기존에 뭐 작품 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이나 아니면 정말 뭐 인맥을 타고 오던가 막 이렇게 해야 돼서 예약을 안 받아주시는데 저희가 겨우겨우 설득해서 저희가 하려는 컨셉 말씀드리고 했는데 저희 전시 끝날 때쯤 와서 갑자기 오시더니 자기 돈 안 받을 테니까 더 전시하라고. 더 해야 네. 된다고. 근데 저희가 힘들어가지고 힘들어서 안 한다 그랬어요. 정말 왜냐면 처음에 밥을 못 먹거든요. 아침 9시 코스트가 없으니까 저희가 다 설명하고 아침 한 11시인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거의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있다가 끝나면 밥 먹고 그래서 그때 그 어쨌든 전시를 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불안해할 바에는 원래 하던 컨셉대로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 중에 뭐 또 잘 돼서 돈이 벌리는 거 있으면 그걸 더 열심히 해보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스튜디오 또 공사하면서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돈벌이를 계속 찾았던 거죠. 뭐 한옥도 들어가 살면서 한옥 체험업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점점 계속 다른 시작을 계속 하면서 네,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알편심에서 늘 강조했던 게 있잖아요. 불안할 때 불안해하고 고민하는 시간에 뭐라도 시작해보자, 해보자. 이게 방법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곳곳에서 이제 맞아요. 드렸는데 항상 들을 때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듣고 계세요? 저 몇 번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자기 전에 항상 듣고 저는 아, 네. 마음이 편해지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 두 분이 하신 말씀이 너무 와닿은 게 그러니까 일상도 여행이 될 수 있고 여행도 일상이라는 게 저는 되게 진짜 크게 와닿았어요. 저도 여행을 다녀본 사람으로서 그쵸. 그게 많이 공감이 돼요. 되게 갔다 오니까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특별했어? 뭐 어디가 제일 좋았어? 그래서 와 1년 동안 정말 특별했겠다 이러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로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 맞아. 것 같은 장기 거예요. 여행은 진짜 의식주의 네. 연속이잖아요. 네. 나 1년 동안이 만약에 특별했으면 너의 지난 1년도 똑같이 특별했을 거고 네 지난 1년이 되게 평범했다면 나도 그만큼 똑같이 평범했다 이런 거를 얘기해주고 싶었었어요. 전시에서. 여행 가서도 막 엄청난 풍경을 보고 와 너무 행복해 이렇게 느꼈던 것보다는 어디에서 그냥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냥 되게 소소한 거에서도 어쨌든 여행 다니면서도 그냥 시장 가서 막 사람들 막 웅성웅성 되는 게 또 되게 좋다 막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소소하게 행복한 오늘 숙소가 되게 좋으면 너무 좋고 네. 잠자리가 맞아요. 편하면 맞아요. 오늘 막- 날씨가 좀 날씨 맞아요, 좋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정말 날씨가 좌우하죠. 제일 중요한 것 80% 같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거기서 감동했던 장면이 와 막 너무 좋아 이랬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늘을 보고 너무 좋아 이랬는데 사실은 서울에도 있는 하늘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돌아와서 오히려 깨달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이것저것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돈이 벌리면 여기서 수익을 내고 다양한 시도들을 해봤는데 그런
직업관을 일컬어서 엔잡러라는 말이 있죠. 네. 이거에 딱 맞는 두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엔잡러를 하려고 엔잡러를 한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냥 하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또 엔잡러라는 말이 또 대세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흐름을 잘 타는 대세부부, 그러니까, 대세부부. 대세부부 트렌드를 약간 선도예요. 네, 어쩌다 보니 그래서 어떤 일들을 이제 해 보셨나요? 일단은 전시회를 하고 나니까 의도치 않게 이렇게 촬영 프리랜서 일이 수주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작가님으로 네. 불리우기도 네, 하죠. 그래서 사진도 지금 찍고 촬영을 직접 네, 하시는. 지금도 사진, 영상 이런 거 많이 찍고 있고요. 에어비앤비 소속 작가잖아요. 네, 계약도 돼 있어요. 와. 계약도 미국 본사랑 계약이 돼서 사진 배운 적이 이야. 없는데. 그것도 하고 있고 취미로 하시던 네, 거였는데. 네. 그쵸. 그리고 뭐 갑자기 출판사가 기존에 했던 거는 제가 캔슬을 했거든요. 왜냐면 여행이 망했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 망한 얘기를 써보자. 네. 그런 망하면서 이런 또 얻은 새로운 것들. 시작들 네. 계속 한 얘기. 그래서 그 책 쓰고 나니까 또 여기저기 강연 오게 돼서 이제 강사로도 활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 어플이 잘 안 됐지만 또 계속 다른 데 프리랜서로 이렇게 업무를 맡아서 해줬어요. 그러다가 저희 것도 또 다시 만들게 되고 네, 에어비앤비도 계속 하고 에어비앤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한국의 에어비앤비 홍보대사 앰버서더를 또 이제 하게 되고 맞아요. 네, 다양한 직함이 있으시네요. 네 되게 네, 여러 네. 가지를 가는 데마다 불리는 네. 말이 막 달려. 작가님이라고도 하기도 한 하고. 6-7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그렇게 그치, 하고 애기 있고요. 키우는 엄마 아빠. 어, 네, 맞아. 육아도 이기도 하고. 하고. 네. 최근에는 출시한 앱이 있다고요. 네, 이번에는 처음부터 망하진 않은 것 같고 지금 꾸준히 어쨌든 육아 카테고리에서 20위권 내로 계속 와, 인기 출시된 지 20위권 얼마 안 됐는데요. 한 달 아직 네, 한 얼마 달. 전에 급상승 1등을 찍고 네. 우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쑥쑥 지금 찰칵 현재는 2등을 네. 달리고 쑥쑥 찰칵이라는 쑥쑥 찰칵. 네. 아이가 쑥쑥. 네, 쑥쑥 크는 크는 모습을 찰칵찰칵 엄마들이 찍어주는 네. 엄마 아, 아빠가 이름도 이제 좋네요. 찍어주는 네 그런 서비스고 유아 전용 카메라, 아기 전용 카메라가 딱히 없어요. 그 해외 서비스도 딱히 없어요. 있긴 하지만 필터로 아기 꾸며주는 정도의 기능인데 저는 이제 제가 아기를 키워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필요했던 게 아기 사진 정리하는 기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사진을 막 그냥 갤러리에 막 다 아기 사진밖에 없고 이게 언제 찍은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희 거에 올려놓으시면 개월별로 자동으로 다 정리를 해줘요. 아기 개월 수별로. 그리고 이 많은 사진을 가지고 또 뭔가 만들고 싶은데 사실 뭐 우리가 영상 편집 이런 걸 잘 제가 못하니까 그것도 아기 개월 끝날 때마다 100일, 200일 이런 기념일, 돌 이럴 때마다 자동으로 영상으로 또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 돌잔치 준비할 때 엄마들이 맞아요. 그 영상 막 자기가 편집하느라고 그것도 밤새고 엄청 이러잖아요. 밤새고 사진 옛날 거부터 막 근데 찾느라고 이거 고생하고 자동으로 해주는 거. 사진 맨날 없어져요. 없어지고 찍었는데 잘 없어졌어. 안 보게 돼요. 또 맞아요. 그냥 갤러리에만 있으면 아, 그런 걸 보완해주는 앱이구나. 그쵸. 진짜 좀 필요한 편하게. 거네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우리 유저분 한 분이 이번 주 토요일이 돌잔치라고 영상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돌날 금요일 날 나올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까 어떤 가입자분을 했는데 아기가 14,000 며칠 한 명 올라오셨다고. 네, 아기 모든 엄마에겐 다 아기니까요. 네. 아기가 없으셔도 네, 네. 본인 사진 하면 영상 해서 만들어 드리고요. 부모님 환갑 때 이렇게 선물로 드리면 그, 되겠네요. 들으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 하나 싶으실까봐 네. 아, 사실은 제가 네. 아까 만나서 밥 먹을 때 이 앱을 깔아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애가 없다 보니까 제 사진을 찍었더니 애기가 14,000 얼마 생후. 생후면 만일이 넘으셔가지고. 그래서 마거 어머님 기대하십시오. 곧 네. 영상 갈 아, 저희 겁니다. 엄마 그러면 칠순잔치에 틀어드려야겠네요. 네. 저희는 실제로 다운 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안드로이드만 굉장히, 지금 있고 아이폰 1월에 이게 신년이 되니까 금방 나올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네. 쑥쑥 찰칵 다운 받으시면 좋겠네요. 네. 이번엔 꼭 성공하는 게 성공할 것 같은 성공을 예감이 해야 드네요. 살면서 성공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한 번만 좀 성공을 좀 이번에는 해봤으면. 성공을 좀 아니 해봤으면 느낌이 좋아요. 네. 이름부터 14,000 컨셉이 지난 사람도 또 하는 그러네. 마당에 근데 사실 이렇게 직업을 여러 개를 갖는 삶에 대해서 좀 시선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좀 이렇게 막 한 군데 정착하지 못했다? 한 우물을 파야지 이런 말들도 좀 하지 않나요? 맞아 그런 말을 은근히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좀 남의 그런 인생관에 좀
틀에 예, 맞추는. 관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왜 남들 가는 길을 안 가냐 이렇게 음. 하시는 분들도 관심 있는 많아서 사람도. 예. 근데 이제 계속 뭐 하나에 올인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올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도박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올인. 뭐 올인 한 방에 이제 올인한다는데 음.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근데 음. 만약 내가 어느 한 길에 올인했다가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요? 요즘 그러면은 없어지는 직업이 얼마나 그럼요. 많아요. 진짜 뭐 얼마 전에 제가 하나 사진을 봤는데 10년 전 모습이래요. 근데 어떤 카메라맨이 헬기를 타고 이제 공중에서만 찍는 업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산불이 나거나 뭐가 이러면 이제 헬기 타고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카메라 큰 거 들고 찍으시는 그 일을 하시던 분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드론이 모든 걸 드론으로 다 하니까. 찍으니까 불과 10년 만에 이렇게 직업이 음. 사라졌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도 사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한 가지 일만 하고 살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을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직업 중에 뭐가 너의 천직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천직에 대한 것도 엄청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직업에 대한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근데 천직이 되려면 그 몇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된다. 좋아하지 않는 일은 천직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해야 돼요, 그 일을. 잘하지 않으면 그냥 취미에 불과한 거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둘 사이에서 엄청 고민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지 잘하는 일을 해야 될지. 근데 천직이 되려면 둘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돈까지 잘 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좋아하고 잘해도 한 달 내내 일해서 뭐 20만 원 벌면 어떻게 그게 직업으로서 계속 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돈도 잘 벌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라지면 안 돼요. 그 일은 영원 지속 가능해야 돼요. 그럼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미래에도 존재할 수 있는 직업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더니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런 직업은. 되게 유니콘 같은 거거든요. 뭐 말인데 날개가 있고 뿔도 있고 영원히 사는 그런 동물은 없잖아요. 상상 속에. 예, 그래서 천직이란 것도 상상 속의 직업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바꾼 게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 따로 하고 남는 시간에 잘하는 일도 하고 또 시간 쪽에서 지금 돈 벌 수 있는 것도 하고 지금 돈 못 벌어도 미래에 가치 있을 만한 것도 찾아서 하고 이렇게 다 해버리면 그게 하나로 엮여서 우리의 천직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인드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좀 많아지고 사실 한 분야에서 돈을 벌고 1등을 하고 이건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 분야를 내가 하고 있고 거기서 한 1000등 정도 하고 돈도 뭐 50만 원, 100만 원씩만 벌으면 그게 만약에 내가 5개가 되고 10개가 되면 내가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그렇게 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와닿는 게 아까 그 올인이라는 말이 되게 맞아. 인생에서 위험한 말일 수도 말이에요.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투자 같은 거 할 때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맞아요. 분산 투자를 하라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막 천직에 매달리면서 올인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의문을 두 분이 이렇게 던지시는 것 아무도 같아요. 인생을 분산 투자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점점 그래서 투잡은 관심 네, 있어 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네, 같고 요즘 점점 워라벨 막 이래가지고 회사도 빨리 맞아요. 끝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음. 다른 직업에 관심 있고 새롭게 배우려고 하시는 음. 분들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아까 이제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수명도 이제 100세 시대인데 맞아요. 100세까지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하나를 계속하는 게 또 음. 어떻게 보면은 지겨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엔잡러라는 개념이 새로운 시대의 직업 가치 또는 직업관이 될 수도 있겠다. 좀 평범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네. 지금도 많이 그렇게 그냥 하시고 나중에는 엔잡이라는 말을 안 안 쓸 쓸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냥 맞아. 예. 그렇죠. 그냥 쫙 그냥 예, 내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인 거지. 굳이 이걸 그냥- 막 새롭게 부르는 용어 자체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되지 않을까. 저만 해도 엔잡러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네. 말씀드린 팟캐스트도 하고 두 분, 계시고. 저희도 네. 지금 네. 마찬가지인 네. 거잖아요. 뭐 정체성이 꼭 하나로만 규정되는 맞아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저 되게 위로가 되는 게 저는 이 두 분을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알았을 때 약간 막연하게 나랑은 좀 다른 종족이다. 그러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약간 이렇게 막 정형화되고 겉으로 볼 때 이렇게 좀 바람직해 보이고 이런 걸 추구하는 그래서 되게 겁쟁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멋있게는 못 살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 나랑 똑같잖아.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겁 많고 이런데 시도해볼 뿐이구나. 그래서 같은 종족이라는 거. 되게 우리 모두 다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렇죠. 그거를 극복하고 시도해보자. 그것만이 이 불안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를 깨우치고 또 실천하신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막 대단한 것까지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보면서 맞아요. 계속 시도해보고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의 강의나 뭐 이런 거 듣는 것도 새로운 시도라고 그럼요.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 그래서 배우고. 배우고 아니면 모임 같은 거 나가서 만나서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또 시작한 거 있으세요? 지금 일단은 좀 어플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가장 이분은 둘째 시작하셔가지고 맞다. 언제나 시작하고 계시네요. 네. 혼자 시작한 애기 것처럼 시작하셔서. 그러세요 또. 저도 뭘 관여를 딱히 안 했는데 아, 그럴 수 있나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네. 임- 네. 둘째 아. 시작도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 요즘에는 거의 그 앱 서비스에 좀 많이 열중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올해는 별로 뭐 한 거 없는데라고 생각을 해도 지나고 보니까 항상 되게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매년 몇 가지씩 해서 내년에도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매년 새롭게 시작해도 우리가 이번 년에 뭘 해야지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연말을 보면 이번엔 이런 걸 시작했네? 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항상 한 정말 거의 분기별로 하나 이상씩은 뭔가 새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으면 굳이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그 상황에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또 이것을 배워보고 시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의 그 지나온 삶을 보니까 계획하고 계획대로 된 게 거의 없더라고요. 네, 계획은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그냥 이제는 계획을 안 하고 네. 살고 흐름에 있어요. 네. 네, 흐름에 맡기면서. 몸을 맡기면서 거부하지 않고. 네네 그쵸. 음. 기회가 오면 탁 잡고 음. 기회를 잘 잡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두 분이 이제 같이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생기는 좀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좋은 점이 많겠지만 조금 어려운 점? 좀 이런 것들도 얼마 전에 있을까요? 화해하셨다는데 지난주 같은 거죠. 이제 여기 녹음 스케줄은 잡혔는데 도저히 우리 상황이 안 좋은 점. 너무 왜냐면은 거의 살면서 가장 최고 심하게 싸운 수준이었거든요. 이 알편심 녹음을 앞두고 네, 하필. 근데 그 와중에도 저희 일 때문에 출근은 매일 또 같이 해야 되니까 출근하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또 가면 사람들 있잖아요. 집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거기서도 이제 말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일에 관련돼서. 그리고 또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 또 말을 안 하고 약간 공과사. 공과사가 또 되게 잘 분리가 잘 돼요. 네. 공적인 대화를 프로 잘하고. 부부시니까요. 또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서 그런지 공과사는 네. 깍듯하게. 너무 흥미로운 삶의 얘기라서 저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빠져들었는데요. 이제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두 분의 삶, 이런 삶이 어떤 점이 좋은지 좀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자랑? 뭐 이런 거 해주시면 어떨까요?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좀 안 돼도 다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포기할 수 있고 또 시작도 좀 더 가볍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고 이직하고 새로운 직장 갖는 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요번에 이게 좀 잘 안 돼도 이번 달엔 이걸로 좀 메꿔야지 이렇게 좀 이게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조율이 잘 되는 그런 게 좀 좋은 점이고 조금 안 좋다고 하는 점은 저희랑 비슷한 공감대를 가진 사람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저희를 좀 이해 못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어플도 안 되고 이것도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몰입해서 막 다 밤새면서 그것만 해야지 막. 근데 저희의 어쨌든 삶의 가치관이랑 좀 안 맞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거긴 한데 저희랑 비슷한 사람들이 원래 회사도 이렇게 뒷담화하면서 친해지고 막 비슷한 공감대가 있어야 되게 재밌잖아요. 소속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저희의 소속감을 느낄 만한 그런 무리가 많지 않아가지고 네 그건 조금 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간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게 새롭게 계속 저희한테 어택이 들어오고 그걸 또 저희가 또 막
헤쳐나가야 되고, 예, 계속 그런 음. 것들. 제가 듣기로 그 무슨 이렇게 기사도 나고 뭐 이러면은 거기에 댓글로 좀 악성 댓글도 네, 달렸었다고. 악플 엄청 많이 네. 달려요. 정말 많이 달려요. 그래서 뭐 한 주간 가장 댓글이 많은 기사에도 막 오르기도 했고 네. 어. 퇴사하고 뭐 세계 일주 뭐 네. 이런 것만 나오면 음. 악플 다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도 있어요. 많더라고요. 예. 맞아요. 하고 악플을 달아요? 그냥 뭐 이제 뭐 금수저네, 금수저라서 뭐 이런 그런다 뭐 이런데 음. 사실 저희 둘 다 집이 굉장히 흑수저 네. 집안이라서 네. 네. 결혼할 때도 사실 이런 한 푼 안 받고 저희끼리 다 결혼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그걸 일일이 해명하기도 사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악플 좀 심하게 다시면은 그걸로 어떻게 고소해서 이렇게 돈이라도 받겠는데 그걸 할 거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또 약간 수위 조절을 하셨어요. 아, 그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네. 적절하게. 약간 고소하기는 약간 애매하게 아쉽네. 아쉽게 네. 요즘 그걸 음. 돈 많이 번다던데.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 자신이 해보지 못한 거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막 이렇게 안 좋게 평가하고. 애기 없으니까 저런다 이거 많아요. 아. 애기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진짜 많아요. 저는 아까 뭐 장단점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일하면서 되게 좋아진 것 중에 하나는 저희의 자존감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네. 옛날에는 맞아. 둘 다 자존감이 되게 낮았거든요. 두 분이요? 네, 자존감이 진짜 낮았고 남이 사실- 칭찬해줘야지만. 어쩔 수 없이 사실 우리는 인정받아야지만. 보통 사람이니까 남들이랑 저희를 항상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회사 다닐 때도 비교하고 쟤는 뭐 나보다 뭐가 더 좋네 뭐 어쩌네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어느 순간은 저희랑 비교할 수 있는 군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면은 비교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맞아, 맞아. 같은 비슷해야지. 맥락이 비슷해야 할수 있어야지 있잖아요. 비교를 할 수 있는 건데 아예 저희가 다른 길을 가다 보니까 굳이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네. 살게 되니까 네. 비교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를 폄하하지 않고 그래서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자존감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파트 이런 것도 별로 둘 다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구옥 막 해가지고 인테리어 바꿔서 살고 막 이게 좀 그것도 욕 되게 많이 먹거든요. 왜요? 그것도 네이버 메인 많이 올라갔어요. 구옥 디자인 해가지고 뭐 집 너무 예쁘고 막 이런 걸로 그 뭐 거기 뭐 관리하기 힘드네 뭐 엄청 악플 많이 달려요. 아니 그런 왜 남의 것도. 삶에 그렇게 관여를 하신대요? 그쵸. 그래도 뭐 이제 신경 이제 안 쓰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뭐 무뎌지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전혀 우리는 저는 신경 되게 안 쓰고. 요즘에 제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뉴스가 이 아파트가 그리고 30대가 그 아파트에 그러니까 투자에 열광하고 지금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모든 재산을 거기 몰빵하고 빚지고 뭐 이런 거에 이제 단면 그리고 부정적인 폐해 왜냐하면 빚으로 계속 허덕이면서 지내게 되니까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자신들의 삶을 살면서 너무 마음이 편하죠. 비교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삶에 에너지를 쓸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 오히려 회사 동기들도 저희를 더 편하게 생각해요. 이제 회사 동기들은 약간 이제 경쟁하게 되는 거거든요. 10년이 되니까 누가 팀장 되고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오히려 저희한테 더 편하게 연락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저희도 그런 경쟁 사회에서 약간 이제 벗어나다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좋네요. 저는 이제 제재미미 부부를 예전에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나눴을 때도 저희 남편하고 그때 같이 만났었잖아요. 되게 막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자. 우리는 왜 못 살아? 막 이러면서 막 의욕에 넘쳤었어요. 그런데 하루 살고 이틀 살고 하니까 또 그냥 쳇바퀴 돌듯 또 회사 다니고 막 이러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채로 지금 또 몇 년이 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금 이 순간 또 그냥 부러워하면서 좀 이 부러운 마음을 그냥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나도 뭔가 올인하지 않고 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또 생각하고 시도하는 그런 시작?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불안해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좀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저는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되는 면이 많았던 게 이제 저도 대기업을 퇴사하고 세계 여행을 가고 물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네. 다시 돌아와서 이만큼 살 수 있을까? 맞아요. 이걸 반이라도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지만 해보니까 별거 아니고 또 삶은 계속되고 아까 저는 이제 공감되는 게 삶을 여행처럼 살자라는 모토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많이 공감돼서
또 제 삶도 되돌아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보면서 흐뭇한 부부 그러니까 귀엽다고 두 분의 외모도 되게 귀엽고 네. 그러니까 네, 박보검하고 사랑스럽죠. 아이유 느낌으로 네네. 상상해 주세요. 네, 네. 상상을. 야, 검색하면 나와. 사진 나오는데. 뭐 하는 짓이야. 아니 그 눈으로 보면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그쵸, 눈으로 그쵸. 좀 흐뭇하게 지금 바라보니까 찾아보지 말고 그냥. 그렇게 네. 보여요. 그래서 두 분의 진짜 삶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미리 사과. 미리다가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삶을 계속 응원하고 싶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더 많이 이렇게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다. 앱도 잘 됐으면 좋겠다. 잘 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쑥쑥 찰칵. 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제제미미 부부님의 그 알편심 청취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전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멘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꿈 같은 하루였어요. 되게 저번에도 지쳐 이런 일이 보이시는. 아니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 맞아요. 약간 데자뷰 네, 같은 하루였는데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런 일이 얘기했다는 있었던 것 같은데 것 같은데. 밥도 똑같은 데서 먹은 거 네, 약간 커피 마시고. 그런 그게요. 네. 약간 되게 신기한 하루네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게 일화가 있었어요. 이게 저희가 10월 달인가요? 제제미미 부부님을 모시고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이 이 스튜디오 사정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 허탈함 저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못해서 사실 너희 것 방송에 안 내보낼 거야를 얘기를 돌려서 하시는 건가 싶어서 우리가 설마 그런 일이 이상한 소리 좀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약간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두 번째 지금 녹음을 네. 해주시고 계세요. 오늘은 제가 수시로 쳐다봤어요. 이게 녹음이 되고 있는지 저도요. 저 아닌지. 초록색을 제가 지금 네. 계속 저 확인하면서 모니터 화면을 수시로 쳐다보면서 네. 다행히 오늘은 녹음이 된 것 네. 같고 네. 근데 다행히 음, 전에 했던 얘기를 다 까먹었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 되게 새로운 마음으로 잘 정말 새롭게 녹음을 했고 네.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항상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되게 뭔가 즐겁고 저희 스스로한테 또 자극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열심히 살아야지. 왜냐면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얘기처럼 그렇게 사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렇게- 저희가 항상 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팟캐스트나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항상 있어요. 근데 시도만 하고 진짜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저 역시 두 분. 분 하시면은 대단하시다. 코너로 하나. 그럴까? 음, 다음에 부부 이렇게 기획으로 할 때 아, 네, 출연해 너무 주시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그냥 오셔도 감사한데 그렇죠. 뭔가 선물을 저희 청취자분들께 아, 네. 선물을 준비해 했는데 지금. 그죠, 선물 선물 준비해 드려야죠. 오셨대요. 네. 네, 저희가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음. 시작은 언제나 옳다라는 책인데 여기서 그 댓글 쓰시는 분 중에 그렇죠. 추첨이죠. 네. 네, 이거 이 방송 방송 소감 네, 네. 남겨주시는 악플 분- 말고요. 네, 악플은 악플은 안 드립니다. 아니 악플은 저희가 찾아서 아마 고소장이 날아갈 거고요. 네, 다른 선물들이. 추첨을 통해서 고소장이 날아가고 추첨을 통해서 네, 선물을 남겨주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해서 저희 책 몇 건 주시나요? 근데 네, 10권. 네. 10권. 네. 10권. 네. 아 저희 책 그리고 이거는 소감이랑 상관없이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저희 쑥쑥 찰칵 어플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건 무료로 한 달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은 다 드리겠습니다. 와. 그 여기 그런 뭐지 인증샷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올릴 수 있어요. 사진 그러면은 올릴 수 있어요. 다운 받고 인증샷 올리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한 달 무료 이용권을 네네네네 무조건 네. 드릴게요. 어플에서 쑥쑥 찰칵 검색해서 다운받은 다음에 나 다운받았다라고 댓글로 인증해 주시면 네. 무료 네. 이용권을 네, 주신다. 네, 네. 청취자분들 들으셨죠? 저희 육아맘들 많으시거든요. 아, 네. 아, 네. 그리고 꼭 육아 아니라도 그렇지 14,000 아, 그쵸, 14,000 네. 네. 본인 셀카도 찍어서 네. 올릴 수 본인의 있어요. 하루하루를 잘 기록으로 남기시고 그쵸, 싶으신 그쵸. 분들, 영상 연인들 만들어드릴 남기고 아 싶으신 그렇죠 분들, 그렇죠. 네. 반려동물도 반려동물? 괜찮아요. 네. 식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식물 그럼요. 커가는 식물, 것들. 반려동물 뭐 다 뭐 괜찮습니다. 활용도가 높네요. 쑥쑥 네. 찰칵. 이렇게 선물까지 거하게 쏘고 가십니다. 네. 네. 오늘 알편심 모두의 심리학 어떠셨나요? 알게 되니 좀 편해지셨나요? 오늘은 제제미미 부부의 미미님의 멘트로 인사드릴게요. 저희 책 시작은 언제나 옳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오늘 행복해야 내일 행복할 수 있다. 내일 행복하기 위해 오늘 불행하게 지내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행복은 이월되지 않는다. 미래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일단 오늘 행복해야 한다.